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미국 공습 후 이란 핵협정 불필요 발언, 그리고 약화된 이란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맹 시험을 안겨준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동과 국제 핵협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란 핵 문제와 미국의 군사작전,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한 정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 공격은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중동 전역에서 매우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이후 이란과의 핵협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공식 협상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지만 이 협상이 본격적인 외교적 타협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하며 이번 공습이 단지 군사작전이 아닌 전략적 선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 유지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데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그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입니다. 미국의 일정 수준에서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단지 수개월 정도만 지연됐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한 FBI가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국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보고서는 예비평가이며 아직 신뢰도 높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공습의 정확한 효과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명확히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측의 발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자력청은 미국과의 공동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수년간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과 정보기관은 여전히 실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완전한 평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동 현지에서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휴전이 가자 지구에서의 추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역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향후 외교적 국면 변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최근 이스라엘 스파이 혐의로 남성 3명이 처형됐다고 보도했으며 테헤란 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 즉 유엔 핵감시기구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전시태세를 일부 해제하고 있습니다. 민간 이동 제한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해제한 상태이며 이는 전면 충돌 국면에서 휴전 유지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이란과의 핵협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습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정보기관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중동 현지는 여전히 긴장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국과 같은 제3국의 역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국제안보와 외교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이란과 맺어온 복잡한 동맹 관계가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란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했고 이에 따라 테헤란은 핵 프로그램과 무기 생산 시설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러시아, 북한은 과거 오랜 기간 이란과 이어온 동맹 관계를 지키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단독으로 구축된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란의 핵 개발에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이스파한 핵단지는 1984년 중국의 지원으로 설계 및 건설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중국산 연구용 원자로 3기가 가동 중입니다. 북한은 이 시설의 지하 터널 구조 설계에 관여했고 러시아는 수백 명의 핵 전문가를 이란에 파견해 기술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공습 이후 이들 세 국가는 모두 한 발짝 물러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공습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란 외교 책임자인 아라그치 장관을 만났지만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을 미국의 직접 개입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을 공개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도 더 큰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베흐남 탈레블루 연구원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란은 어쩌면 더 나은 방식으로 재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동맹들 사이에서 공통된 행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가치보다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느슨한 연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나라는 이란의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아시아에 배치돼 있던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균형의 공백을 만들 수 있고 그 틈을 중국이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손잡고 병력과 군수 인력을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란 무기 재건을 통해 추가적인 수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란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고율 관세 철회가 걸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북한은 이미 해외전에 병력을 집중시키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 나라의 이란 지원은 항상 은밀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이란의 미사일과 핵무기 지하 터널을 설계해 준 바 있으며 지금도 지하 구조물 구축에 가장 능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이란의 원자력 시설 운영 기술과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왔지만 최근에는 많은 계약들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 역시 과거 공식적으로는 핵 협력을 중단했지만 설계도와 부품 제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왔고 현재도 이중용도 물자를 체제 대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란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관계도 마냥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1월 이란과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중동에서의 러시아 입장은 매우 실용적인 계산 아래 움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도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 러시아는 이란에 들어온 방어용 전자 시스템이나 사이버 공격, 방지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기술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란과의 동맹은 한때 강력한 전략적 연대처럼 보였지만 미국의 공습 이후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을 도왔던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이란을 거리두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란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이제 그 스스로의 회복력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비밀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달려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